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10시간 전에 국방부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꺼냈다는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선 이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전 의원님, 네. 민주당 의원들을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12월 3일 날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 소영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 발언 자체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만약에 사실이다 하더라도 지금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12월 3일 비상계엄의 기갑 여단 탱크 부대를 출동시키는 거와 연계를 하는 것은 억척이고 경강부회다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용현 장관의 그 의미에 조금 그 납득이 가는 게 예를 들면 12.12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군과 군부대의 어떤 충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갑부대의 어떤 출동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에 집중적인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인데 과연 이 기관들에 대해서 기갑, 여단, 탱크 부대가 출동할 어떤 하등의 필요는 있을까? 하등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방부 탱크 부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출동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보병 부대와 달리 이런 어떤 탱크 부대가 출동하기 위해서는 급유라든지 사전에 어떤 준비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이런 말이 마치 비상계엄 당시에 탱크 부대를 출동시키려는 어떤 그런 어떤 발언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계엄날 전방에서 탱크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모였던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드러났죠.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12월 3일 18시경부터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신문단장, 93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준장 등이 모여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네, 93회 이 기갑 여단장의 계엄 당일에 휴가를 내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기갑 여단장이 휴가를 내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까지 갔다.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판교라는 곳이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HID 요원들도 판교에서 비상대기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갑 여단장 휴가를 내고 휴가를 냈다라고 하지만 휴가를 내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판교 정부사 사무실로 가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HID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입됐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대기 상태였다. 즉 어떤 상황이 발발했을 때 곧바로 출동을 하거나 또는 기갑 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혹시나 파주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부대라는 파주에서 바로 그 출동 명령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 여단장이 가 있었다는 건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치밀하게요? 예. 더군다나 이 여단장이 바로 자기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보사 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여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몰랐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진급 때문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급이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잖아요. 전 정보사령관, 즉 노상원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에게 진급 때문에 진급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반은
지금 믿을 수 없고, 즉 이 계엄을 모르고 갔다라는 건 믿을 수 없는데, 두 번째 간 이유로 진급이라고 된다면 노상원 씨가 상당히 진급과 관련돼서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갔다라는 부분은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기갑뿐만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투입된 무장군인들의 모습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이 당시 군이 가져간 무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도 방위사령부 12월 3일 탄약 일지를 확보를 해서 보여줬는데 특수탄인 HP탄 가져갔다고 합니다. 좀 일반 실탄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HP탄은 산탄총용 슬러그탄인데요. 할로 포인트의 약자가 HP입니다. HP의 특징은 인체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면서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고통을 주는 무기고요. 네. 완통력은 약하지만 이 자체 굉장히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무려 1899년에 금지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걸 쓰면은 전쟁 범죄로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문제는 이 탄을 불출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 불출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불출 사유들을 보면 일부 부대, 뭐 수방사라든지 뭐 정보사라든지 이쪽 부대들은 비상 상황, 계엄령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구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국지 도발에 대비한 용도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참고로 이 구공수여단이 인천에 있는 부대인데 이번 계엄 때 특전사에서 이제 그 계엄군으로 투입이 국회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곽에서 대기를 하면서 어쩌면 제2의 투입을 대기한 것이 아니냐,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부대인데 네. 그 부대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비인도적인 무기를, 전쟁 때도 쓰지 않는 무기를 불출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앞두고 국제 금지 무기까지 좀 준비를 한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준비까지 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탄을 들고 갔다는 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국회에 투입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던데 네. 질서 유지라면 실탄을 왜 가져가죠? 아니, 질서 유지하면 사람들만 가면 돼요. 실탄이 왜 필요합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무슨 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무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총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 계엄이 선포돼 질서 유지 때문에 군인들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던데 네. 그러면 실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실탄도 국가 전쟁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거예요. 너무 비인도적인 총탄이니까. 네. 그 총탄까지 들고 갔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요, 국지전까지도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저는 국회라는 곳에 가면서 저런 실탄을 갖고 가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고요. 만약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면 실탄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예. 일반 부대에서도요, 사격 훈련 말고는 실탄을 분출하지 않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실탄을 들고 국회로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상정하고 갔을까. 그게 얼마나 두렵고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치가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에 갔다고 하는 얘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말로 해명한다고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HP탄까지 챙긴 건 질서 유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서일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왜 챙겼다고 봐야 되나? 군 관계자 설명이 좀 나왔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대테러 작전이라든지 치안에 HP탄의 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탄약에서 이제 분출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탄약이란 게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분출했는데 그것이 이제 과연 개별 어떤 그 군인들에게 이게 나눠졌느냐. 지금 네.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국회에 이제 그 들어가는 어떤 군인들에게는 현재 나눠지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